안녕하세요. 인도의 최신 경제 소식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도의 중앙은행이죠. RBI, 그러니까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가 국제 무역 규정을 확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혹시 인도랑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오늘 내용은 정말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할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 바로 얼마 전에 바뀌었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날짜는 바로 2025년 10월 6일이에요. 이날 인도 중앙은행이 인도의 외환관리법, 우리가 보통 페마라고 부르는 법에 아주 중요한 규정 두 가지를 손봤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사실은 꽤 큰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변화부터 볼게요. 이건 인도의 수출 기업들한테는 정말로 아주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시간 그리고 유연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 늘려줬다는 거죠. 근데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국제금융서비스센터, 줄여서 IFSC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인도 땅 안에 있는 금융특별구역 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인도에 있지만 금융 규제 같은 걸 적용할 때는 마치 해외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도 밖으로 취급해 주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역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안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원래는요, 수출 기업들이 저 IFSC 바깥에 있는 1번 계좌를 쓰면 수출하고 받은 돈을 딱 한 달 안에 본국으로 보내거나 다 써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IFSC 안에 계좌를 만들면 그 기간이 무려 3달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딱 한 달이었죠. 한 달.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처리해야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화자금 굴리기가 정말 빡빡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3달이 된 거예요. 고작 2달 늘어난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아니요. 천만에요. 이 2달이라는 시간은 기업에게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고 자금을 훨씬 더 똑똑하게 굴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의 창을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떤 좋은 점들을 가져오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여러 혜택이 있죠. 먼저 외화를 바로바로 환전 안 해도 되니까 환율이 불리할 땐 좀 기다렸다가 바꿀 수도 있고요. 당연히 불필요한 환전 비용도 줄일 수 있겠죠. 한마디로 회사 재무팀이 일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특히 인도에서 유명한 보석이나 주얼리 산업처럼 거래 금액이 엄청나게 큰 분야에서는요, 이런 유연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인도 중앙은행이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준수 의무는 여전히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해야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계좌는 합법적인 수출 거래에만 써야 하고요. 관련된 모든 서류나 기록들은 아주 꼼꼼하게 챙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고객알기 제도, 그러니까 거래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히 파악하는 절차, KYC라고 하죠. 이것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추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자, 지금까지 수출 기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큰 변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스케일이 좀 더 커집니다. 바로 인도 루피화의 위상을 높이려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인도 은행들이요, 주변 이웃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 나라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굳이 미국 달러로 안 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바로 자국 돈인 인도 루피로 직접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럼 어느 나라가 해당되느냐? 일단은 부탄, 네팔, 그리고 스리랑카. 이렇게 3나라부터 시작합니다. 이 나라들과 인도의 금융관계가 앞으로 훨씬 더 끈끈해질 거라는 신호탄인 셈이죠. 아니, 인도는 왜 갑자기 이런 정책을 펴는 걸까요?
그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주변 나라들하고 무역할 때 달러로 바꿨다가 다시 루피로 바꾸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더 편하게 거래하자는 거고요. 둘째는 더 중요한 건데 국제 거래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보자는 겁니다. 이건 아주 큰 그림을 보는 전략적인 한 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변화, 즉 수출 규제 완화와 루피화 대출 허용, 이 두 가지 조각을 한번 합쳐볼까요? 이걸 합쳐보면 인도가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 그 거시적인 전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인도의 전략이 한눈에 들어오죠. 자, 스텝 1, 수출 기업들 숨통을 틔워줘서 무역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요. 스텝 2, IFS라는 금융 특구를 팍팍 밀어줘서 인도를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국제 금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거고요. 스텝 3, 주변 나라들과는 루피화로 더 가깝게 엮어서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마지막 스텝 4, 이 모든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도 루피화의 힘을 전 세계적으로 키우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인도는 지금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무역을 늘리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예 외환 시스템 전체의 판을 새로 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인도의 이런 움직임들, 이게 과연 인도 루피가 남아시아를 넘어서 언젠가는 이 지역의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그 거대한 계획의 첫걸음일까요? 앞으로 인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말 흥미진진해지지 않나요?